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입니다. 아, 그 유명한 이솝 우화 말씀이시군요. 어릴 때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죠. 네, 그렇죠. 여름 내내 정말 열심히 일했던 개미, 그리고 노래만 부르면서 시간을 보낸 배짱이. 결국 겨울이 닥치니까 개미는 따뜻하게 보내고 배짱이는 굶주렸다는 그런 이야기였죠. 맞아요. 그래서 교훈은 명확했죠. 부지런함이 최고다. 열심히 살아야 한다. 네, 성실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말이죠. 요즘 같은 AI 시대에 이 이야기가 다시 쓰인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오, 흥미로운데요? AI 시대의 개미와 배짱이라? 네, 뭐랄까 AI 때문에 내 일자리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도 있고 또 동시에 AI로 뭔가 좀 편하게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술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가 공존하는 시기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원작의 교훈이 그대로 유효할까요? 이게 오늘 저희의 질문입니다. 아주 시의적절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당신이 공유해주신 아주 흥미로운 자료, 바로 이 AI 시대를 배경으로 한 새로운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아, 그 브랜든 AI의 FX 솔루션 센터 BASC에서 나온 자료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윤리 없는 창의성, 쉼 없는 완벽함의 종말이라는 부제가 딱 붙어있는 글이랑 관련 영상 자료인데요. 저도 봤는데 AI 시대의 성공이나 행복을 위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왜 예전의 개미 방식이나 배짱이 방식이 더는 통하지 않는지를 우화 형식으로 잘 풀어냈더라고요. 맞아요. 단순히 기술 이야기가 아니라 그걸 쓰는 우리, 인간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AI 시대에 정말 필요한 역량, 흔히 말하는 AI 리터러시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 또 기술 발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윤리나 삶의 균형을 찾아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들어요. 네. 그래서 이번 탐구를 통해서 그 진짜 역량이 뭔지, 이 자료에서 말하는 AI 리터러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그걸 좀 명확하게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기술 발전에 발맞추면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 수 있겠네요. 네. 당신의 궁금증도 풀리고 또 듣다 보면 아하 하는 그런 순간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시작해 보죠. 먼저 AI 시대의 개미입니다. 이 개미 여전히 부지런해요. 근데 좀 심하게 부지런하다고 할까요? 거의 강박에 가까울 정도예요. 아, 원작의 성실함과는 좀 다른 느낌인가 보네요. 네, 영상에서도 보면 밤새도록 코딩하고 데이터 분류하고 그러면서 막 외쳐요. AI가 인간을 대체하기 전에 완벽한 AI를 만들어야 해. 100% 윤리적이고 편향 없는 데이터. 잠은 죽어서 자는 거야. 이런 식이죠. 와, 정말 극단적이네요. 데이터 품질이나 윤리의 중요성을 알긴 아는 것 같은데. 알죠. 아주 잘 알아요. 문제는 그 완벽함에 대한 집착이에요. 거기에 너무 매몰된 나머지 휴식이라던가 균형 같은 아주 인간적인 가치들을 그냥 다 잊어버린 거죠. 오로지 어떻게 완벽하게 만들 것인가 그 방법에만 집중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왜 쉬어야 하는지, 왜 자신을 돌봐야 하는지는 생각조차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지점이 있네요. 사실 어떤 분야, 예를 들어 의료 AI나 자율주행차처럼 안전이 아주 중요한 분야에서는 그 완벽함에 가까운 정확성이나 윤리적 완결성이 필수적이잖아요. 아, 물론이죠. 그건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서 개미의 문제는 그 완벽함 추구 자체라기보다는 완벽함 자체를 나쁘다고 보는 게 아니라 그걸 추구하는 방식과 그로 인해 놓치는 것들을 지적하는 거죠. 즉, 완벽한 윤리를 추구한다는 명분 아래 자기 자신을 돌보는 기본적인 책임, 왜 쉬어야 하는지를 간과했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목표 달성에만 너무 몰두하다가 결국 자기 자신을 다 태워버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번아웃의 전형적인 모습과 딱 연결이 되는군요. 바로 그겁니다. 윤리를 무시한 게 아니라 오히려 완벽한 윤리를 달성하려고 자신을 극한까지 몰아붙인 거죠.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러네요. 목표를 향해 달리다가 정작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경우 현실에서도 사실 드물지 않게 보잖아요. 혹시 당신도 일이나 공부하시면서 완벽하게 하려다가 너무 지쳤던 경험 같은 거 없으신가요? 생각해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법한 경험이죠. 자, 그럼 다음은 배짱의 차례입니다. 네,
AI 시대의 배짱이는 어떻게 달라졌을지 궁금하네요. 이 배짱이 예전처럼 마냥 놀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창의적입니다. 창의적이요? 네, 여기저기서 막 데이터를 굵어 모아요. 그걸로 AI 작곡가들 뚝딱 만들고 AI 아트로 사람들의 시선을 확 사로잡죠. 뭔가 만들어내는 능력은 뛰어난가 보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외칩니다. 저작권, 편향성, 에이 그거 다 구시대 유물이야. 중요한 건 뭐 속도 그리고 창의성이지. 영상에서도 보면 AI 아트를 정말 신나게 생성하는 모습이 나와요. 뭔가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그 속도와 창의성만 강조하다 보면 네, 정확히 보셨어요. 그게 결국 발목을 잡습니다. 이 배짱이는 AI가 가진 생성 능력, 그러니까 무엇을 만들지에만 완전히 심취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과정에서의 책임이나 윤리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시죠? 네, 사용한 데이터가 어디서 왔는지, 혹시 저작권을 침해하는 건 아닌지, 만들어낸 결과물이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담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그냥 아예 없는 거죠. 기술의 화려한 가능성에만 매료돼서 그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점들은 애써 외면하거나 혹은 정말 몰랐을 수도 있고요. 네, 단기적으로 보면 뭔가 혁신적이고 대단한 걸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글쎄요, 이게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윤리적인 기반이 없는 혁신은 뭐랄까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으니까요. 결국 신뢰를 잃고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배짱이의 모습은 기술의 잠재력을 잘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그 위험성을 아주 명확하게 경고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결국 이 두 사람, 개미와 배짱이 모두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데이터 겨울이라고 부르던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와요. 두 번이나요? 첫 번째 겨울은 어떤 모습인가요? 먼저 배짱이부터 보면요. 뭐 예상하셨겠지만 결과는 처참합니다. 무분별하게 데이터를 긁어다 쓴 AI 때문에 여기저기서 표절 시비가 터지고 저작권 소송에 막 휘말려요. 올 것이 왔군요. 네, 영상에서 소송장 받아들고 당황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게 참 현실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게다가 편향된 결과물 때문에 사용자들의 신뢰까지 완전히 잃어버려서 결국 서비스는 파산 직전에 이르게 됩니다. 윤리 없는 창의성이 결국 외부적인 문제, 그러니까 법적, 사회적 책임 문제에 직면하게 된 거네요. 그럼 개미는 어땠나요? 첫 번째 겨울이요. 개미에게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밤낮 없이 그 완벽함만 추구하면서 스스로를 계속 몰아붙였잖아요. 네, 그랬죠. 그 결과 예상대로 번아웃이 와서 쓰러지고 맙니다. 병원에 입원한 모습이 영상에 나오는데 참 뭐랄까 안쓰럽더라고요. 아이고. 정말 아이러니한 건 개미가 만들던 AI 모델은 어쩌면 정말 완벽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걸 만든 개미 자신은 완전히 망가져버린 거죠. 휴식 없는 완벽함이 가져온 비극입니다. 그렇군요. 첫 번째 겨울은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주네요. 윤리 없는 창의성, 즉 배짱이 방식도 문제지만 휴식이나 균형 없는 완벽주의, 즉 개미 방식도 결국 지속 가능한 모델이 아니라는 거군요. 네, 어느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건 위험하다는 경고죠. 그런데 진짜 위기는 두 번째 겨울에 찾아온다고 하셨죠. 네, 저는 사실 이 두 번째 겨울 이야기가 더 설득하게 느껴졌어요. 어떤 위기였길래요? 개미는 일단 번아웃에서 회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던 그 너무 완벽한 AI 있잖아요. 네. 그 AI가 스스로 막 학습하고 발전하면서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나 후배들의 일자리까지 대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헉, 자기가 만든 AI 때문에 동료들이 일자리를 잃은다고요? 그쵸. 병원에서 퇴원한 개미가 TV 뉴스를 보는데 AI 자동화로 인한 대량 실직 사태가 보도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걸 보면서 절망하는 개미의 모습이 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자신의 일자리는 어찌어찌 지켰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동료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심지어 그 완벽한 AI 때문에 자기 자신조차도 마음 편히 쉴 수 없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을 만든 셈이네요. 네. 기술 발전이 가져올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고민, 그런 성찰이 부족했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개미의 의도 자체는 선했을지 몰라도요. 의도는 좋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큰 문제를 야기했을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럼 배짱의 두 번째 겨울은 어땠나요? 배짱이는 더 직접적이고 냉혹합니다. 파산 후에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려고 새 일자리를 알아보거든요. 면접을 보러 다녀요. 네.
그런데 면접관들한테 듣는 대답이 한결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그 일은 이제 저희 AI가 합니다. 아,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군요. 네. 윤리를 지키지 않은 대가로 아예 일할 기회 자체를 박탈당해버린 거죠. 이게 더 무서운 현실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와, 이 두 번째 겨울은 정말 많은 질문을 던지네요. 개미는 윤리적으로 완벽한 AI를 만들려고 했지만 그 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하지 못했고, 배짱이는 명백한 윤리적 해이 때문에 아예 시장에서 퇴출당하고, 네. 결국 AI 시대에는 과거의 방식, 그러니까 무작정 열심히 하거나 혹은 책임감 없이 창의성만 내세우는 방식으로는 개미도 배짱이도 둘 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말 암울한 결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이 지점에서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완벽을 추구하다가 동요와 휴식이라는 인간적인 가치를 잃어버린 개미의 실패와 윤리 없이 창의성만 쫓다가 결국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된 배짱이의 실패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둘 다 문제지만요.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이렇게 완전히 좌절한 개미와 배짱이 앞에 부엉이 캐릭터가 하나 등장합니다. 닥터 브랜든이라고 하는데요. 아, 그 지혜로운 조력자 역할인가요? 네, 그런 셈이죠. 이 닥터 브랜든이 나타나서 상황을 딱 진단해 줍니다. 이 진단이 제가 보기엔 이 이야기의 핵심인 것 같아요. 뭐라고 진단하나요? 개미에게는 이렇게 말해요. 개미야, 너는 어떻게 완벽하게 만들지만 고민했지. 왜 쉬어야 하는지 그 균형의 중요성은 몰랐구나. 아, 개미가 놓쳤던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짚어주네요. 그리고 배짱이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만들지만 잔뜩 뽐냈지 어떻게 네가 만든 결과에 책임져야 하는지는 전혀 몰랐어. 배짱이의 문제점도 명확하게 지적하고요. 네, 이 두 가지 진단 속에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핵심 역량, 이 자료에서 말하는 진정한 AI 리터러시의 실마리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저도 그 진단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단순히 코딩을 잘하거나 AI 도구를 능숙하게 다루는 그런 기술적인 능력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AI 리터러시라는 게. 네, 자료에서도 그 점을 분명히 강조하더라고요. 기술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그렇죠. 닥터 브랜든의 진단을 종합해보면 이 이야기에서 말하는 진정한 AI 리터러시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축이요? 네. 첫 번째 축은 AI를 개발하고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윤리적 문제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데이터 편향성 문제라든가 저작권 침해,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같은 것들이요.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고려하면서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윤리적 책임, how입니다. 아, 이건 배짱이가 완전히 무시했던 부분이고 개미도 완벽주의에 빠져서 넓게 보지 못했던 부분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축은 기술의 효율성이나 생산성에만 너무 매몰되지 않고 인간다운 삶의 가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즉, 인간적인 삶의 균형, Y라고 할 수 있겠죠? 인간적인 삶의 균형이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네, 충분히 쉬는 것,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는 것, 그리고 기술 때문에 소외되는 사람 없이 동료들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이건 개미가 완벽주의에 따라서 완전히 잃어버렸던 가치들이죠. 아, 결국 진정한 AI 리터러시란 이 첫 번째 축인 윤리적 책임, how와 두 번째 축인 인간적인 삶의 균형, why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는 지혜,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이제야 그 부제가 확 와닿네요. 윤리 없는 창의성, 쉼 없는 완벽함의 종말. 네, 윤리 없는 창의성은 배짱이처럼 결국 무너지고 쉼 없는 완벽함은 개미처럼 스스로를 파괴하게 된다는 의미죠. 둘 중 하나만으로는 AI 시대를 성공적으로 헤쳐나갈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정말 인상적인데요. 기술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면서도 동시에 인간적인 삶을 잃지 않는 것, 그 균형점을 찾는 게 핵심이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 균형 감각이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는 거죠. 자, 그럼 개미와 배짱이는 이 진단을 듣고 어떻게 됐을까요? 마침내 이들도 깨달음을 얻고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오, 다행이네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서로에게 손을 내미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꽤 감동적이에요. 개미가 먼저 배짱이에게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하죠? 배짱아, 내가 윤리적이면서도 효율적인 AI 도구를 한번 만들어 볼게. 대신
혹시 나한테 창의적으로 쉬는 법 좀 알려주면 안 될까? 와, 이전에 완벽주의자 개미였다면 정말 상상도 못할 말인데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청하다니 큰 변화네요. 그렇죠. 완벽주의를 내려놓고 배짱이의 강점을 인정한 거예요. 배짱이의 반응도 궁금하시죠? 네, 궁금합니다. 배짱이도 달라졌어요. 이렇게 화답합니다. 좋아. 그럼 나는 네가 만든 그 도구를 가지고 이번에는 정말 의미 있고 창의적인 콘텐츠를 만들어 볼게. 대신 우리 이제부터 주 4일만 일하는 건 어때? 오, 배짱이도 단순히 창의적인 결과물만이 아니라 의미 있는 컨텐츠를 만들겠다고 하고 또 개미에게 필요한 휴식의 가치를 먼저 제안하는군요. 네, 서로의 강점은 살면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는 그런 이상적인 협력 모델을 찾은 거죠. 개미가 가진 윤리적 효율성과 배짱이가 가르쳐줄 창의적 휴식이 만나는 지점. 이것이 바로 이 우화가 제시하는 AI 시대의 새로운 희망 혹은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영상 마지막에서도 둘이 함께 협력하는 모습이 그려져요. 윤리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는 효율적인 AI 시스템을 만들고 또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창의적인 작업을 하면서도 충분히 쉬고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군요. 그렇죠. 기술 개발과 활용에 있어서 윤리적인 책임을 다하면서 동시에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의 혹독한 겨울을 겪고 나서야 개미와 배짱이가 함께 찾아낸 소중한 해답인 셈입니다. 결국 기술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을 다루는 우리의 태도와 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본 이 AI 시대의 새로운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단순한 우화를 넘어서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쉼없이 완벽함만 추구하는 것도 또 윤리적인 고민 없이 창의성만 내세우는 것도 결국은 막다른 길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네, 핵심은 결국 윤리적 책임감과 인간적인 삶의 균형 사이에서 조화를 찾는 지혜, 즉 이 자료에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AI 리터러시였죠. 기술을 어떻게 하면 책임감 있게 잘 사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동시에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다운 삶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질문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 자체가 중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정답이 딱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계속해서 균형점을 찾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자료의 마지막 문구가 저는 특히 여운이 남더라고요. AI는 도구이기 전에 감정이 흐르는 창이며 윤리적 효율성과 창의적 휴식이 만날 때 비로소 우리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 그 문구요. AI를 단순한 기술이나 도구로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이 투영되는 어떤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마치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 이 이야기를 당신의 삶이나 혹은 일터에 한번 비춰본다면 어떨까요? 분명 당신 안에도 개미처럼 효율성과 완벽함을 추구하려는 면이 있을 거고요. 또 배짱이처럼 창의성과 자유로움을 갈망하는 면도 공존할 겁니다. 이 둘은 당신 안에서 어떻게 하면 잘 협력하고 또 건강한 균형을 이룰 수 있을까요? 나만의 개미와 배짱이를 조화시키는 방법이라. 네, 기술을 활용해서 더 나은 성과를 만들어내는 동시에 어떻게 하면 윤리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나 자신과 내 주변 사람들의 인간적인 삶, 그러니까 충분한 휴식과 건강한 관계, 이런 소중한 가치들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 당신만의 그 균형점은 과연 어디쯤일지 한번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에서 당신이 얻어가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성찰의 지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자료를 깊이 탐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수 있는 새롭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같이 춤춰봐요. 신나는 시간 새 친구와 함께 모두 뛰어봐요. 구독과 좋아요.